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나와 계십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비가 많이 와요.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미국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이제 출연 이후에 그때도 사실 미 증시가 나쁘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또 고점 격신하고 뭐 이러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빅테크, 뭐 M7 이런 역할도 좀 크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네. 요즘은 그 금리 인하 이야기가 또 이제 좀 더 세지면서 그렇죠. 이제 미국 시장을 또 좀 한 번 더 그 고점을 더 계속해서 이제 경신을 좀 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중심에는 이제 여전히 이제 빅테크. 근데 이제 빅테크도 주로 이제 M7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M7 중에서도 조금 갈리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AI에 더 특화되어 있는 M7이 있고 조금 거리가 있는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 뭐 오늘 아침에서만 보면 어쨌든 애플은 최근 들어서 다시 미국에 공장 짓는다라는 관세 관련한 뉴스들 때문에 또 좀 올라오고 있고 뭐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뭐 이래저래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부럽기도 하고 여전히 미국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있을 때 또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핑계로 오르고 실적이 나오면 또 실적이 좋다 뭐 이런 기대치 뭐 상회 이런 걸로 오르고 또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재료가 나오면서 오르고 뭐 이래저래 오르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 근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금리 인하를 한다 이제 거의 뭐 90% 이상 돼서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 이게 9월에 25bp냐 뭐 50bp냐 가지고 이제 또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금리 인하가 꼭 증시에는 좋은 건가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약간 갈리더라고요. 상무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 자체로만 보면은 사실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때 주가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주가가 좀 빠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가 좋은 거는 금리가 쭉 내려가서 이제 금리 인하가 더 필요 없어지는 그러니까 경기가 정말 바닥을 찍는 또는 실적이 바닥을 찍는 그 무렵에서 이제 주가가 좋은 게 일반적인데 그럼 금리 인하 초반에는 주가가 일반적으로 안 좋다가 나중에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다가 이제 한동안 멈췄잖아요. 그렇죠. 멈췄다가 이제 다시 내리는 건데 이제 그러면 미국의 경제가 뭐 좋지 않냐? 물론 미국이 이번에 고용 통계만 보면은 사실 이제 조금 안 좋은 건 맞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기가 정말로 침체로 갈 정도냐라고 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금리를 또 내릴 것 같고 또 사실 25bp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50bp에 대한 뭐 정부의 압박 뭐 이런 것들까지 있으니까 생각보다 약간 자산 가격이 실제 미국 경제에 비해서 조금 더 세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좀 상승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래도 되나? 미국 물가 3%가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좋은 25bp, 50bp 금리 인하가 맞나? 라는 느낌이 좀 들면서도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되게 되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게 맞죠. 좋은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올라가면 좋다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좀 상반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어떤 50bp 인하 그리고 물가가 3%대에서 3%가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것이 나중에는 조금 오히려 물가의 변동성을 좀 더 키우는 그런 측면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부담스러울 수 있다. 어쨌든 근데 뭐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 어떤 주가 뭐라고만 보면은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의외로 굉장히 좀 더 뜨거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주가는
오를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계신다. 네. 네. 그 중심에는 아까 얘기로 좀 돌아가서 기술주들이 네. 있는 거예요. 상무님 생각에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미국 증시를 이렇게 이끌고. 이게 좀 네. 제가 이제 지난 네. 2023년부터 네. 그러니까 챗 GPT가 나온 네. 게 2022년 11월이었거든요. 네. 말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202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에 미국 경제를 상승하는 요인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네. 미국 경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 2년 동안 엄청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이제, 전체가.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성장은 잘 했지만 네. 뭐 엄청나게 막 뜨거웠던 건 아닌데 특이했던 거는 IT 투자. 특히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IT 장비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는 지금 사실 뭐 소비가 엄청나게 좋다라든지 이런 건 아닌데 네. 이 테크 투자에 의존된 측면들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좋은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건 맞지만 사실 그 외의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지만 일부 소비재들 주가는 고점에서 10%, 15% 밑에 있는 주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미국 경제가 테크에 굉장히 의존해 있다. 근데 이제 좋게 얘기하면 그래도 미국은 이 IT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가 미국 경제를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나쁘게 보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IT 투자들 때문에 미국 경제가 취약한 거, 좀 약한 부분들이 감춰지고 있다. 약간 착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챗 GPT, 오픈 AI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 사실 저희 요 방송을 통해서 그때 챗 GPT라는 게 나오고 얼마 안 되고 나서 한 이제 게스트분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이런 게 있나 보다. 진짜 거의 경제방송 중에서도 좀 빠르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편인데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나서 거의 뭐 한두 달 사이에 챗 GPT가 거의 뭐 모든 시장에 화두가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굉장히 속도가 이제 빨랐던 기억이 있고 그로부터 이제 한 2년 몇 개월이 거의 3년 가까이가 지나고 나서 뭐 GPT-5가 나오고 AI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뭐 이런 시장이 지금 된 건데 보면 의존해 있다라는 게 향후도 그렇고 지금까지 보는 약간 불안불안한 감인 것 같거든요. 경제 전반에서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에 의존해 있다. 근데 이게 꼭 나쁘게만 볼 일인가. 중요한 어떤 전환기에는 다 의존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상황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99년 닷컴 버블 네. 때랑 이렇게 되게 비교를 많이 하게 네, 되죠. 그렇죠. 그때도 보면은 이제 인터넷 깔고 뭐 맞아요. 이제 막 핸드폰 사고 뭐 이제 그 PC에서 이제 뭐 그 인터넷 통신에서 네네. 이제 그 정말 인터넷으로 네. 넘어가면서 엄청난 발전이 있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미국 경제가 아마 한 4년, 5년 이상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성장 동력인 건 맞는데 그 사이에 주가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IT 투자, 그러니까 인터넷 투자가 엄청 급증했었던 99년, 2000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그 다음에 주가는 사실 이제 뭐 반토막 이상 주가가 급락을 하는 큰 버블과 급락을 겪고 근데 이제 경제는 그때 약간 이제 이런 IT 투자가 주춤하면서 너무 의존해 있다 보니까 약간 잠깐 침체를 좀 걷긴 했지만 그 이후로 미국 경제는 또 글로벌 금융 위기 때까지 이 강력한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또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생산성이 좋아지는 국면과 주가가 올라갔다 빠지는 거는 또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약간 주가는 훨씬 더 빨리 많이 올랐다가 또 급락하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가의 모습이 약간 어떻게 보면 뭐 98년, 99년의 흐름, 그러니까 버블을 아직 좀 충분히 겪지 전에 직전의 모습을 좀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버블의 정점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초기라면 이제 타서 어느 정도는 즐겨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미리미리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어느 국면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예측이지만 근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지금 약간 이제 미국 경제가 이런 IT 쪽에
좀 치우쳐져 있고 어. 그리고 주가도 사실 미국 시장이 싸진 않잖아요. 좀 비싼 편이고 그래서 좀 위험성은 있긴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멈출 정도의 어떤 과도한 어떤 과열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비이성적인 과열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내재되어 있는가라고 보면은 일부 그런 조짐들이 있긴 하지만 뭐 닷컴 버블 때만큼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이제 거시 경제 지표들 중에 제가 좀 재밌게 본 거는 IT 투자의 비중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GDP에서 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미국의 IT 투자가 얼마나 빨리 늘었나, 많이 늘어났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99년, 2000년대는 미국이 거의 한 3개분기 또는 1년 정도 계속해서 미국의 GDP에서 한 0.5%포인트 이상을 계속 그 누적적으로 그 테크 투자가 늘어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0.2%포인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때 당시만큼은 과열은 아니다. 또는 과도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좀 저희가 이게 영원하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지금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주로 이제 뭐 아마존 그다음에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거가 얘기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잉여 현금이라고 표현하던데 네. 맞아요? 네. 이게 줄고 있다. 네. 그러니까 잉여 현금이라는 건 뭐냐면 본업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그 이익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설비 투자로 나가는 돈을 뺀 거를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진짜 남는 현금. 근데 그게 2023년 이후에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예를 들어서 한 지난 2년 동안 한 4개, 5개 되는 큰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이 한 40~50% 늘었는데 순이익은 또 한 30% 줄었어요.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40%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은 많이 버는데 버는 거에 거의 2배 정도의 속도로 지금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현금이 갖고 있는 현금의 보유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되게 AI 투자가 정말 핫하고 이게 미국 경제를 붙들어주고 있고 다른 산업과는 정말 두드러진 어떤 독보적인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영원하지는 못할 것 같다. 앞으로 한 2~3년 안에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은 이게 고갈되는 순간 AI의 버블이 터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AI 열풍 정말 지금보다 더 초입에 뭐 GPT 나오고 이럴 때 얼마 안 지나서 벌써부터 버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실제로 수익이 가능해? 이런 물음표로 주가가 굉장히 흔들리던 또 시절도 있었고 또 캐펙스 투자를 줄인다 그러면 그것도 악재로 보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 벌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많이 또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양쪽으로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가가 특히 AI 주를 중심으로 해서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영원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한 2년, 3년 내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것만큼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이제 기스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기스가 나면 그때가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다칠 때고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이제 AI 투자 쪽에 의존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 그쪽에서 다치면 아마 미국 경제도 꽤 흔들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순이익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잉여연금이 정말 확 꺾여서 그 차이만큼인 이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빅테크 4개사, 4개 회사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만 유일하게 잉여현금이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분석을 하셨거든요.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제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잉여현금 흐름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정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를 많이 하지만 벌어들이는 이익이 또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건전 재정과처럼 이 벌어들이는 거에 일부만 투자를 한다라는 어떤 원칙들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나름은 좀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뭐 아마존, 뭐 구글, 뭐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좋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M7 중에서도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뭐 요 정도, 그렇죠. 메타 요 정도인데 네. 딱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돈을 엄청 써서 현금의 흐름이 많이 줄고 있지만 매출이 또 그만큼 잘 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딱 그 자기의 이익의 얼마만큼만 딱 그 투자를 하면서 현금 흐름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회사라 굉장히 좀 또 이 빅테크 내에서 그다음에 M7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그 현금 흐름을 잘 지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시면서 특별히 또 주목받고 있는 기업, 상무님께서도 흥미로운 사례라고 제시한 기업이 팔란티어인데 네. 팔란티어를 보면 직원 1인당 매출 규모가 시총이 10배 많은 마이크로소프트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만큼 직원 1인당 매출을 낸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고 이게 왜 흥미로운 사례인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팔란티어 주가가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S&P 500, 미국의 500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비싸다. 네. 아. 멀티플이 230배. 그러니까 미래 이익을 기준으로도 230배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 테슬라가 처음에 이제 상장하고 막 이랬을 때가 멀티플 PR이 한 뭐 500배, 400배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돈을 벌면서는 그 정도의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안 나오는 이제 상황인데 이 팔란티어는 어쨌든 엄청 비싼데도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어서 이 빅테크 기업들 보면서 이제 저도 비슷한 어떤 논리로 좀 이렇게 그 분석을 해봤더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면 종업원 수가 한 12만 명, 13만 명 정도인데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4천 명이 안 됩니다. 4천 명이 안 되는데 네. 근데 직원 1인당 매출 규모는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하다. 그럼 생산성이 엄청 좋은 거네요. 네. 어. 근데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네. 물론 뭐 예전에 핸드폰도 팔기도 하고 뭐 별짓을 많이 하긴 했지만 뭐 노트북도 팔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 회사 특히 팔런티어가 갖고 있는 어떤 생산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인당 거의 90만 불 정도.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20만 불이니까 사실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한 4분의 3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4천 명으로 12만 명 해당하는 기업들하고 1인당 매출 수준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격차를 줄여 나간다는 거가 정말 극도의 생산성을 의미를 한다. 직원들 쥐어 짜내는 거 아닐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네. 팔란티어가 보면은 되게 네. 재밌는 게 주요 고객들이 뭐 CIA, 뭐 네네. FBI 이런 미국 국방성과 같은 미국 그렇죠. 정부도 있는데 정부 고객. 이 네. 회사가 되게 재밌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미국의 이민 정책이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각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요. 이민자들의 위치, 이민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경찰들이 쫓아가가지고 이민자들을 붙잡아서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나쁜 일을 하고 제가 제 기준으로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숨어 있으면 못 찾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근데 그런 동선이라든지 그 도움을 데이터들을 팔란티어가 주고 있다. 네. 그리고 러우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과의 전쟁에서도 드론의 위치 이런 거를 세계 각국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통합을 해서 딱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서 딱 밝혀내기가 되게 쉽지 않은 일들을 이 팔런티어가 해주면서 특히 이제 이번 분기 들어서 이 팔런티어는 미국 정부의 매출도 많이 늘어났지만 민간이 이 팔런티어의 소프트웨어, 고담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매출 증가율이 계속 50%, 60%가 막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이 지금 AI 시대에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그리고 방산 이런 것들을 같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산업의 트렌드의 어떤 교집합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이 AI 투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도 뭐 많이 중국도 쫓아가고 있다는 하지만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이뤄내서 막 성장을 이뤄내고 정부는 약간 뭐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하는 식으로 약간 도와주는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짧은 시간으로 약간 그렇게 보이고 중국도 그렇고 뭐 여러 여타 국가들은 정부 주도가 조금 더 커 보이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AI 투자가 네.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 GPU가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전력, 이 에너지 이거 이제 땡겨서 쓰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허가도 잘 안 나고. 근데 그 전력을 많이 이제 끌어당겨 쓰려면 지자체에서 개떼같이 일어나서 반대합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땅이 엄청 넓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금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AI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은 돈이 기업. 많죠. 근데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이 사실 따라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AI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 GPU 막 지원을 한대요. 50개. 50개. 뭐 이런데 이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또 미국이 또 그쪽에 이제 주도를 하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 있고 그래서 약간 이게 미국에 많이 유리한 특징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전력기기 산업, 그다음에 조금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전력 산업도 함께 이제 그래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쪽에 속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영향을 주긴 한다. 근데 역시 가장 큰 수혜는 역시 이제 미국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상무님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초반에 잠깐 나누긴 했습니다만 상무님께서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수록 테크와 그 외 기업들 간 격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이제 하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금리 내리면 어떤 기술주, 테크에도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CPI 나오고 나서 사실 러셀이 한 이틀 동안 5% 올라와서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 싶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관점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금리가 그냥 한두 번 내릴 거면 그래도 여전히 금리 자체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현금이 많고 이제 그런 기업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은데 금리를 많이 내리면 확실히 이제 힘든 기업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기업들이 싸게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소형주가 조금 더 좋은데 공교롭게도 어제 오늘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은 뭐 빅컷 이야기도 막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들의 주가들이 확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인하를 하고 뭐 아니면 인하 폭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빅테크가 또는 이제 AI 쪽으로 이제 돈이 좀 쏠릴 가능성이 좀 크고 실제로 저는 빅컷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금리 인하가 좀 많이 그리고 연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빅테크 때문에 약간 소외되었던 업종들에서 좀 더 기회가 좀 더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어떻게 앞으로는 좀 봐야 되는지로 결론을 상무님 내고 싶은데 제가 어떤 이제 투자자분들이 막 의견 내시는 곳에서 되게 인상 깊게 본 댓글이 미국 시장은 10년째 고평가, 국장은 10년째 저평가 이렇게 딱 해주시는데 맞는 것 같다. 근데 고평가라고 하는데 계속 가고 어떤 시장은 우리 시장은 저평가라고 하면서도 이제 늘 조금 아쉽게 그 자리다 뭐 이런 의미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말은.
빅테크 위주로 지금 미국 시장 이제 또 끌고 가는 흐름들, 이게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미증시, 우리 증시, 배분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약간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 IRP 같은 이제 퇴직연금 시장을 해서 한 상당 부분은 약간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고, 반은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 미국 시장 나스닥과 관련된 ETF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미국 시장이 좀 비싸가지고 약간 이제 국내 시장도 좀 할까 하는데, 사실 이제 5월 말에 조금 비중을 늘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보고 다시 좀 많이 줄였고 미국 비중을 다시 늘렸는데, 사실 뭐 최근에 한 달 동안만 보면은 잘했던 결정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나 어떤 성장의 지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미국은 꼭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어쨌든 성장을 이끄는 산업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이제 정말 비싸지만 어떤 고평가에 대한 걱정들, 인플레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저는 포트폴리오 중심에 미국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테크 기술주들을 중심에 두고 여전히 좀 세상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 저희 국내 시장은 바람이 불 때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좀 조금 더 비중을 늘렸다 조절하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직까지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진득하게 갖고 있어도 믿음이 가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될 텐데 네. 되고는 있는 걸까요? 그런 기대와 희망을 좀 갖고 있는데 좀 아직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